확률 높은 주식이란 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이슈가 좋고 거래량도 붙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돌파가 되는 상황에 수급이 몰렸을 때 그럴 때 빠르게 들어가서 단타를 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해서 먹으면 그런 게 확률 높은 주식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고점 돌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눌렸다가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추세가 전환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될 때 이럴 때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아무 때나 막 이런 데서 막 싸다고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좋은 겁니다.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이럴 때 매수했었으면. 확률 높은 주식이란 거는 수익을 내기에 좋은 그런 자리 혹은 거래량을 본다던가 어떤 뉴스를 본다던가 이평선을 본다던가 차트의 캔들을 본다던가 하는 그런 기법적인 거다. 이런 기법이 좀 정교하고 되게 좋은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거고 그 기법이 되게 허약해서 막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잘 못하는 거죠. 이런 논리로 확률 높은 자리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찍으면서 그게 왜 잘못된 생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에 그렇지 맞지 그게 맞는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을 끄지 말고 한번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런 확률 높은 자리라던가 확률 높은 기법 대표적으로 이런 돌파 매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갭도 띄었고 하니까는 굉장히 강한 그런 확률을 우리한테 암시해 주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매수만 했다면 수익 냈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맨꼭다리에 사가지고 지금 약간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빼면은 뭐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르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러고 나서 떨어지면 이제 그런 분들은 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않으면 여기서 이제 종가에 팔기만 했어도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좋은 기법 같죠. 돌파가 되는 상황에서 갭을 띄우고 거래량은 강하게 들어왔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호재가 보이고 이런 게 얼마나 확률이 좋은 주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주식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되는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다 계속 올라가서 수익을 계속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식이 너무 쉽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는 어떤 때 발생을 하냐면 잘 되네 그래서 다른 종목 찾아갔어. 이것도 전고점 뚫으면서 갭 끼었다 들어가자 수익 나네 잘 되네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면서 신나게 막 수익을 올립니다. 한 달에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계속 먹히지 않아요. 시장이 계속 똑같지가 않다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기가 막히게 내가 하던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시장의 흐름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요. 그냥 되는 상황에서 안 되는 것들도 많나요. 요즘 같은 때는 이런 게 다 잘 된다고 제가 말은 했지만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다 보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약간 케이스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만나게 된다던가 이게 사람이 이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시장 환경이 다른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그냥 애초에 이거는 100%의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잘 안 맞아 떨어진 거에서 재수가 없어갖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개파락도 맞고요. 순식간에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보게 된다던가 욕심을 내서 조금 미련을 붙잡다가 매도를 못해서 익절을 못해서 손실을 본다던가 예전에는 익절 못해도 오히려 기다리니까 다음날 더 큰 수익을 냈는데 이제는 그 기억 때문에 일부러 익절 안 하는 거죠. 근데 기다렸더니 매도 기회를 안 줘. 그러면서 손실이 쌓이는 거죠. 이런 것도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름 좋은데 여기서 왠지 하루만 더 기다리면 윗골이든 뭐든 간에 한 번 더 남겨질 것 같았어.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럼 그때 되면은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일단은 손실이 누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략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동안에는 내가 이런 조건으로 거래량이 이 정도 만들어지고 갭을 띄우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고점 돌파를 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냈었는데 요즘 시장에선 그게 잘 안 먹히네. 그러면은 요즘 시장에서 먹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다른 기법을 또 기웃기웃 거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눌림목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눌리다가 이렇게 좀 시세가 전환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거 괜찮네? 들어갔더니 수익.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해보면 또 이 시장에서는 눌림목이 괜찮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죠. 새롭게 변화된 기법에 맞춰서 또 주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수익 만들어내죠. 근데 그러다가 또 안 돼요. 그럼 다시 뭐 돌파 매매로 돌아간다던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전략을 짜서 들어간다던가 결국은 먹히는 걸 계속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률 높은 주식이라는 거는 애초에 없는 겁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생각하기엔 그럴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확률 높은 주식이란 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거를 그때그때 기가 막히게 잘 옮겨다니면서 메뚜기처럼 철새처럼 딱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막 옮겨다니는 여러 가지 기법들, 이게 대체 확률이 높은 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같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계속 맞는 거면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안 맞아요. 하다 보면 안 맞게 되고 갑자기 또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계속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좌도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벌 때 막 벌고 잃을 때 막 잃고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이러기도 하고요. 좀 재수가 없으면 대세 하락장에서 조금 타이밍 잘못 맞으면 계속 주구장창 잃기만 하다가 결국은 깡통차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확률 높은 자리, 확률 높은 기법이라는 거는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건 그냥 변수예요, 변수. 여러분은 상수값을 찾아야 돼요. 공식을 찾고 싶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상수값을 찾고 나서 거기에 변수를 대입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수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잘 대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상수값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보면은 여기도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죠. 내일 만약에 또 갭 뜨고 막 그렇게 되면은 고점 돌파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또 안겨줄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확률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지금도 말했듯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빠지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기도 하고 케이스만 놓고 봐도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거랑 또 다른 모양새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이 상태에서 매수를 시작 딱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만 돈 벌고 나머지는 손절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수익 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잘 대응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수익 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서 결국에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면 베스트인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떨어지면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거 언제 기다려서 언제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빨리 손절해야지,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잘만 대응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떨어질 때 손절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머지 다른 케이스 모두 다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굉장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렇게 떨어질 때 손절만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그려놓은 이런 케이스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어요? 원리가 없어요. 이 종목에서 조금만 과거로 가면은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여기에서도 큰 수익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적어도 어처구니 없게 손실하면서 손절 보면서 여기서 막 물타고 불타고 하다가 손실 크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손절했다고 그러면서 더 떨어지진 않았네 하면서 그렇게 위안 삼는 그런 게 아니라 포지션을 잘 정리를 한다던가 하다못해 이런 데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처음 매수를 해서 윗꼬리에서 잡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수익 내고 나오면 이 사람은 그런 거를 계속 해낼 수 있으면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막 물타가지고 운 좋게 나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만약에 다른 대체 역사에서 다른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도 손실이 크게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말할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확률 높은 주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내가 그 어떤 상황에 나를 던져놔도 야, 너 여기서부터 매매 시작해봐, 여기서부터 매매 시작해봐, 이런 종목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매매 시작해봐, 여기서부터 매매 시작해봐 해서 그 어떤 상황에 던져놔도 내가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골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어디에 갖다 놔도 다 괜찮아. 그런데 이런 데선 들어가기 싫다, 재미없다, 나 이런 데 정도는 돼야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에게는 확률 높은 자리라는 게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확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선호하는 자리인 거죠. 내가 했을 때 뭔가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자리인 거죠. 단지 본인이 다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효율이 높아 보이는 곳, 나랑 잘 맞으니까 그런 곳을 찾았던 것 뿐이죠. 그런데 그건 또 항상 잘 맞지도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이런 흐름을 선호하고 여기서 내가 파도 잘 타가지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런 주식을 잘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 사람이 달리 생각할 겁니다. 아, 지금은 다른 더 맞는 곳을 찾아가야겠다. 그렇게 되겠죠. 어차피 이 사람은 찾아가도 잘 하겠죠. 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확률 높은 자리라던가 확률 높은 기법이라던가 이런 거는요, 말 그대로 신기루입니다. 잡은 거 같으면 없어지고
저기 있는 것 같아서 잡으면 없어지는 그런 신기루예요. 왜 신기루냐면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얻어내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땅을 열심히 파서든 굴착기를 넣어서든 물을 얻어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있는 데가 그냥 오아시스거든요. 근데 계속 있지도 않은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수익을 낼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먹는 게 무조건 먼저입니다. 무조건. 손절을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에서든 손절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러려면 한 곳에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이 파란색 박스 영역과 이 빨간색 박스 영역은 온도차가 엄청나죠. 사실 여기에서 매수하라 그러는 거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데서 매수하라 그러는 건. 근데 이런 데서는요, 누가 매수하라 그러지 않아도 다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막 뉴스에서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고 방송에서 맨날 추천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되게 훌륭해 보이니까 여기서 맨날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확률 높은 곳, 확률 높은 기법 이런 거 찾아서 그거에 맞는 종목만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필요한 경험을 못해요. 이런 경험을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데서 매수하라 그러면 정말 저한테 쌍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댓글에다가.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 여기 대표적으로 역별 차트잖아요. 여기. 이런 데서 뭐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기회는 사실 큰 기회는 이런 데 있었잖아요. 여기서 매수했었으면 그 어디에서 매수했더라도 다 수익인데 어디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냐 이런 걸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했다면 여기서 한 대로 큰 수익을 거두고 여기서 시작했다면 여기서 한 대로 큰 수익을 거두고 뭐 여기서 했다면 여기서 한 대로 큰 수익을 거두는 그런 능력치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으로 망해가는 테크트리래요. 처음에는 그냥 합니다. 그러다가 단타합니다. 단타 안 되니까 스윙해요. 스윙하다가 안 되니까 중장기예요. 중장기 하다 안 되니까 장투예요. 그러다가 깡통 차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단타면 될 것 같아. 스윙이면 될 것 같아. 중장기면 될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은 정작 중요한 자기 능력치는 못 키우고 그러다 깡통 차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데 하지 말고요. 이런 데도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단타 같은 데 하지 말고 이렇게 재미없는 데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제가 단타를 안 하는 사람인 줄 안다던가 단타를 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단타를 잘하고 싶으면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이런 데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감을 익히고 해야 이런 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영역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량 말라가지고 이렇게 흐름 안 좋아지는 앞에서 봤었던 그런 상황들이 그 어떤 곳에서도 펼쳐지거든요. 이런 게 계속 섞여 있거든요. 일봉으로 봐서 그렇지 분봉이면 더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쉼없이 교차하는 게 주식의 세계예요. 거기서 내가 다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기 싫은 꼴배기 싫은 이런 데서도 그냥 손절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식 공부법 얘기할 때 한 사이클을 다 도는 스윙을 연습하세요. 그게 맨날 단타 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스윙을 잘 연습해서 이런 것도 다 살아남아 보고 저런 데서도 살아남아 보고 하다 보면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주식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확률 높은 주식을 하면서 그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익 낼 확률이 막 9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자리에서는 대체로 90%의 확률로 수익이 나더라. 그거 다 좋아요. 그런 자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떨어질 때 대응 조금만 삑하고 떨어질 때 대응이 안 되면 여기서 먹는 거에 100배, 1000배를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확률 높은 주식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확률은 단순히 빈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손실을 줄일까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손절하면 되지 이런 거 말고 개파락하는 거 그런 것도 나오고 본인이 욕심 때문에 잘하다가 한번 손절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욕심은 대체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위험에는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주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걸 이해한 걸 기반으로 확률에 대한 거를 다시 재정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긴 얘기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